안녕하세요. 골든 에이지 2부를 시작합니다. 제가 1부에서는 행설수설하면서 골든 에이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지만 골든 에이지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니어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이지 연령대가 1945년 2차 대전 전쟁이 끝나면서 아마 제 생각에 60년대 초, 1962년인가? 그 정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그 베이비 부머 시대가 시니어가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자면 이제 65세, 66세에 이제 그 은퇴들을 하는데 베이비 부머 시대의 첫 시대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정식 은퇴 연령이 됐었을 때에 이제 베란간 시니어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한 십몇 년, 한 17, 8년, 한 20년 그 사이로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시대에 되는 시니어들이 인구수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에이지를 제가 이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황금 에이지에 돼 있는 시니어들이 무슨 사업을 하라든가 시니어들에게 무슨 어떤 더 무슨 사회생활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황금 에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황금 에이지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소비가 늘어나다 보면은 그것이 경제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세대들이죠. 소비가 많고 소비자가 많아야 경제가 발전하듯이 결국은 여태까지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그래요. 부동산 붐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붐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떤 분야에서 붐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분야의 소비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부동산 붐은 뭐겠어요? 집을 구매한다든지 건물을 구매한다든지 그러한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골든 에이지의 세대가 되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많은 소비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꿈꾸는 젊은이들,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이고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 또 어떤 개혁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소비가 많아야 어차피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하잖아요. 소비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성공하는 거는 뭐냐면, SNS가 성공하는 거 뭐냐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고, 이용하는 멤버가 많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벼랑간 떼부자가 또 한 번에 생기기도 하고,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또 이렇게 그 사업을 창출해서 부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류산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물류산업이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못했지. 배달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물류회사라는 것이 대재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셀폰 하나도 그래요. 셀폰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그 전화에 이렇게 그 전화 거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그런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하는 어떤 환상적인 얘기였고 정말 꿈에 그리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꿈에나 그리는 좀 환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셀폰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은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서로 나누고, 서로 몰랐던 사람들끼리도 다른 대륙에 살면서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하루권에서 옆에 앉아서 서로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듯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황금 에이지를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시니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시니어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인컴도 많아져요. 옛날보다는. 왜? 옛날보다는 더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시니어들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옛날에 우리 부모나 우리 그 부모님의 그 부모 세상보다는 많은 더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골든 에이지에 들어가는 시니어들은 여태까지 경제적인 그런 어떤 발전에 공헌했던 것보다는 앞으로 시니어들이 더 공헌하는 기회가 많고 또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드는데 앞으로 노동력, 어차피 노동력이 떨어지면은 젊은 사람으로만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시니어들이 또 그 자리를 메꿔야 되고, 그러한 세대가 된다는 것.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21세기에 너무나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만 호감이 가고 인기가 있는 그런 산업들만 아직은 그냥 부흥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 뭐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무슨 어떤 경제 용어도 있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보면은 한계 도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려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비즈니스도 물론 뭐 중요하죠. 어차피 제일 중요한 노동력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그 행동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구 숫자나 그거를 시니어들이 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모든 능력,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캐치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점점 지금 시니어들하고 달라져요. 저도 놀랍니다. 저는 지금 시니어지만은 지금 시니어들보다는 조금 젊은 사람들의 능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직업 때문에, 직업상. 보험하고 부동산하고 또 이런 어떤 소셜 계통의 메디케어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컴퓨터도 잘 좀 다뤄야 되고 또 많은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많은 공적인 그런 어전 서류에 작성도 해줘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모시고 가서 또 도와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시니어들보다는 조금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미미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러나 앞으로는 많아진다는 것.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니어가 되는 그런 세대들은 더 지금 우리들 베이비 부모 시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현대의 그냥 모든 편리한 도구를 다 이용해보고 실제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시니어들이 하는 그런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그 보여지는 모습이 절대 앞으로 올라오는 시니어들은 절대 지금 우리 시니어들과
같지 않아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또 지금 이 젊은이들 또 그 지금 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시니어들의 자제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는 숫자도 많아지고 소비 능력도 많아지고 또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많은 젊은 세대들하고 비슷하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시니어를 상대하는 비즈니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금알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한금알을 낳는 그러한 사업이 이런 골든 에이지 그 제너레이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생각하시고 또 그 우리 또 시니어들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세계에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뭐 그것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남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가 또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시니어들이 그 하는 모든 그 어떤 시니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규모가 이제 그 나라의 모든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 명심하고 또 우리가 그 황금 에이지에 맞는 시니어들은 거기에 걸맞는 또 행동을 해야죠. 이제는 대접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우리가 대접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봉사 받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는 내 스스로가 내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시니어들이 주니어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또 바꿔주는 그러한 그 하나의 방법이고 자식들이 또 부모를 보는 마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은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건강한 거예요. 부모가 건강한 것이 자식한테 주는 제일의 큰 선물입니다. 돈 몇 푼 남겨주고 재산 몇 푼 남겨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제일 큰 선물,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건강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자식들 도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또 자식들도 부모 때문에 큰 걱정 안 해요. 부모가 건강해서 자식들 생각에 우리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더 건강하셔. 그럼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 유지하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본인들 가족이나 잘 거둘 수 있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더 신경 쓰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자식에게 뭐를 남겨줘야 되나? 나는 남겨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집은 상업적인 빌딩을 넘겨준다는 등 뭐 부모님이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서 그걸 넘겨준다는 등 하는 소리는 많이 듣겠죠. 근데 재산을 넘겨주고 무슨 어떤 큰 부를 남겨준다고 하는 거는 좋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식들이 글쎄 그것이 진정 부모님한테 그 재산이나 뭐 어떤 부를 넘겨주는 것만 그걸 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첫째 자식들은 글쎄 속은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 속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는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건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일 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재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식들은 부모가 아파서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뭐 어떻든 치매에 걸려서 제3자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재산과 어떤 부를 남겨준다 하는 거 순간에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 마음만 혼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식의 마음도 안정되고 나 자신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든 에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골든 에이지에 되는 우리 보고 열심히 더 일하고 뭐 돈 벌어서 출세하고 뭐 부자가 되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젊은 사람들 또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골든 에이지는 당신들이 즉 말하자면 너희들이 파헤쳐 보아야 할 사업의 대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는 20, 30년간 지속됩니다. 그 이유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뭐 그때는 제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되어서 저도 이제 깨달았고 저는 아무것도 이런 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식한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마저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좀 후회를 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자식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식한테 부끄러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만들 수는 더욱 없잖아요. 모든 것이 여태까지 내가 이루놓은 것이 없다면 건강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든 에이지 그런 어떤 시니어들이 하는 그런 모임에 이런 데서 뭐 참석하고 뭐 거기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거기에 이렇게 참석하고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배워서 건강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는 마음으로 노년 생활은 좀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로 요번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의 사촌 여동생한테서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여동생들입니다. 그 여동생이 한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또 내가 자꾸 또 전하는 메시지가 결국은 내 여동생이 그 사촌 여동생이 볼 때도 그렇게 깊은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오빠의 남은 인생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제가 참 깊은 생각을 했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에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건강하시게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뒤에도 내가 계속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또 리더들 뭐 소위 뭐 영웅이라고 하고 또 세계 최고는 갑부들 너무 슈퍼 리치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시니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이 모든 아직은 세계를 움직이는 큰 리더들은 다 시니어들이라는 거예요. 뭐 미국을 위시해서라도. 그것이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다고 하는 마음에 뭐 우리가 영어 잘 못하고 컴퓨터도 잘 못하고 뭐 우리 뭐 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그 해야 할 무슨 어떤 공적인 소셜 서류 같은 거 잘 못한다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 그리고 자네들을 키운 우리 인생 삶의 경험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 힘차게 사회에서 일하면서 살아온 경험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경험을 배워서 그 경험을 쌓고 쌓아야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한 인간의 한 무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뒷부분에서 좀 더 그 시니어들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또 왜 한국말을 낳는다고 하는 것 이미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으로 들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신 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제일 큰 선물이고 앞으로는 대접만 바라고 어디 가서 점잠 떨고 그냥 허세 부리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들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도리어 대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렇잖아요. 우리 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익을 만큼 익은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숙여야죠. 어디 가서 뭐 그냥 난척하고 뭐 따지고 뭐 어디 가서 조금 뭐 그냥 바른 말이라도 또 한다고 그냥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이렇게 시끄럽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베푸는 자의 봉사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시니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아니라 좀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시니어들, 이 부모님들의 나이는 노인네가 아니고 시니어라기보다는 골든 에이지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너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시대야. 그리고 세대야. 대박 하면서 무슨 어떤 그 여러 가지 무슨 뭐 아이텍 뭐라든가 머리를 쓰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박을 노리고 있지만 진짜 미국의 큰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매체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뭐 온라인이라든가 뭐 신문을 통해서 내가 보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니어 특히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시니어인 지금 이 상태는 앞으로는 뭐 20, 30년 뭐 3, 40년도 가겠지만은 적어도 20년, 30년은 이 베이비 부머 시대의 연속으로 인구는 자꾸 옛날보다 시니어의 숫자는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를 상대로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니어를 상대로 해서 대박을 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슈퍼 비즈니스 사업가들이 있다는 것. 젊은 사람들도 노인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노인네를 황금알을 낳는 내 사업의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꼰대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큰 타겟이 되는, 사업상 타겟이 되는 골든 스팟이 된다는 것. 골든 에이지. 지금 이 시니어들은 지금 많은 세계가 골든 에이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게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한번 저의 소견을 피력해 보았습니다.